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돈이라는 게 잃으면 슬프지만 뺏기면 분노가 치밀죠. 우리의 목돈을 사수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리얼하고 생생한 경제 사기 실화극장 목돈지킴 연구소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승재현 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선영님, 우와 승재현 위원님 가수의 꿈이 있으셨다니 멋집니다. 사실 짱입니다. 가수의 꿈도 있었지만 거위의 꿈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우의 꿈도 있었다고요? 네네. 네. 재벌의 꿈도 있었죠. 네. 하고 현재는 외교관의 꿈을 꾸고 있다. 예, 제 마지막 공직은 대사. 예, 외교관 중에 대사, UN ODC 초대 대사. 네. 예. 그렇습니다. 꿈을 꾸는 남자 승재현 위원. 이수기님, 사기는 점점 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 사기치는 똑똑함으로 나라를 위해 일이나 할 것이지. 내 말이 참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사기범들이 대부분 머리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럼요. 사람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그 약점을 어떻게 어루만지면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그 위로가 믿음으로 바뀌고 네.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어서 돈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차라리 투자를 하시면 그 머리로 잘할 것도 같은데 아니, 코인 같은 거. 아니 해보셨잖아. 아니 투자는 네. 가장 쉬운 게 오르느냐 내리느냐 2분의 1의 확률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투자예요. 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일 수 있죠. 왜냐면 그들에게는 그렇죠. 네.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만 알면 그 사람은 그 사기꾼들의 말이죠. 속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니즈가 뭔지만 알면 그다음부터 사기꾼들의 그 사기 계획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경제 사기가 많다. 네네. 오늘은 좀 옴니버스식 사건 사고들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네. 어떤 사기 사건부터 혹시 볼까요? 절대로 우리 뭐 목돈 연구소 우리 네. 소장님은 대출 없으시죠? 아니 대출 있죠. 저도 대출 있습니다. 네. 그 혹시 지금 금리 좀 보셔요? 왜냐면 저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다행이다. 네. 저희가 변동금리라가 되게 좀 불안한데 네. 사실 이게 일정 기간 후에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르지는 않았지만 네. 추세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추세가 네. 중요하고 앞에 이렇게 그 우리 저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2점대 초반에 그 대출 이자가 나왔는데 네. 지금은 거의 뭐 4%대 5%대도 보이죠. 예, 그런 게 주택담보대출도. 그래서 이게 불안하니까 불안한 심리를 파고드는 또 사기꾼의 그 전형적인 수법이 있는 대출 거죠. 사기인가요? 그렇죠. 네. 시중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자를 받습니다. 저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안에 보면 대출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최대 2억 1%대 금리로 빌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무슨 은행도 정확히 언급이 됩니다. 1%잖아요. 네. 이건 진짜 템팅 안 할 수가 없죠. 맞아요. 왜냐하면 올라간다는 추세는 나오죠. 그 이야기는 계속 방송에서 떠들고 있죠. 네. 사실 저는 도로는 수익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월급을 받는 분들은 일정한 비율로 돈을 돌릴 수밖에 없으니 대출이 올라가는 건 오롯하게 내가 안 먹고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출 이게 이자가 오르는 그렇죠. 거. 기차가 네. 오르면 그건 대환 대출을 하면 충분히 자기의 삶의 포지션이 넓어질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문자 어우 또 그 굉장히 마음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렇죠. 2억을 1%대. 그럼 내가 2억을 뭐 사업자 대출 5%대, 4%대 빌렸다. 아우 씨. 바로 그걸로 대환 대출 까고 싶죠. 오, 갖고 그럼요. 싶죠? 그럼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대형 은행이 이런 문자를 안 보냅니다. 이거 다 사기 문자죠. 그렇죠. 최근 금리 상승과 각종의 규제로 어려워진 대출,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서민들 그리고 연세가 조금 계시는 분들에게 네. 이런 문자를 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화했습니다. 그 다음 예.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보다 밑에 URL을 누르게 먼저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사이트에 보면 네.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당신의 신용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런 거 URL 딱 누르면 사실 거기서 일단 좀비 폰이라 그러죠. 폰이 되고 그 이후에 전화를 걸게 되면 네. 사실 그 번호도 특정 은행 번호가 맞아요. 대표 번호가 맞는데 아, 그래요? 중간에 가로채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비폰이 되는 순간 네. 이게 가로치기가 되니까 그 은행이 아니라 은행과 유사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전화를 받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땡땡 은행 누구누구입니다. 네. 대출 상담 누구누구입니다. 이러면 뭐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이 은행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뭐 고객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2억 대출을 1원으로 뭐 1%로 해준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착하게 또 말해야 네, 되죠. 저희들은 네. 당연히 1%로 해드리고 네. 다만 그 고객님의 신용 정보를 위해서 이런 자료가 필요하니 이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실 수 있나요? 또 주면요? 주면 끝나는 거죠. 어떻게 끝나요? 이 정보 중에서 네. 이제 특히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언제나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확신이 가는 거잖아요. 네. 은행 전화번호로 했죠. 그 사람 은행 목소리 맞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누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삐 소리 그러니까 누르라고 그렇게 하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 만들어진 그 있잖아요. 뭐 앞번호, 뒷번호 이렇게 그거 다 입력하는 순간 그 사람이 휴대폰 안에 있는 보통 우리 앱 그 어플 깔려 있잖아요. 네. 그 통장 어플에 나와 있는 은행 어플은 그냥 그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게 진화했나요? 그럼요. 지금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특히 URL을 누르고 전화를 하고 전화 가로채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어플의 비밀번호와 각종의 있던 그 정보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그 은행에 있는 그 내용을 사실상 이 사기꾼들이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뭐 10년간 했던 거죠. 네네. 뭐 고전적 고전적인 사기인데 최근에 너무 또 금리가 오르고 코로나 네. 때문에 많이 힘들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뭐 2억에 1%를 전화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보기에 최근에 이제 지원금 뭐 손실보상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또 왔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예방책을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어떻게 방법은 예방합니까? 이런 문자가 안 오게 하면 가장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왔을 때 가짜라는 걸 알아도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서 각 나라에서 보이스 피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수법이 어떤 건지를 확인했는데 영국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메신저가 문자가 오잖아요. 네. 문자가 오면 정부에서 허가된 메시지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허가되지 않는 메시지인지를 그 메시지에 표시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정부를 통해서 나왔으면 이 메시지는 옳은 메시지고 그런 정보가 없으면 이건 잘못된 메시지다. 딱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물론 그렇게 만들면 이 어플을 또 악용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한 번 정도 필터링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뿌려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기재부에서 이번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표준 문자 규격 RCS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Rich Communication Service라는 걸 만들어서 국민들이 요 문자 요 형태로 왔는 것만 국가가 허용하는 거다. 그 외 나머지는 국가가 허용하지 않았다. 뭐 필리핀에서 온 거다. 이것도 필리핀에서 왔더라도 이게 사기다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딱 그 문자만 보면 이게 정부 공식적인 어떤 저희들이 문자 형태 같은 게 있을 이거 거예요. 언제부터 돼요? 이거는 지금 하고 있다,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뭐 막상 그 날짜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뭐 국가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 하루속히 좀 그렇습니다. 하는 게 맞다. 이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럼요. 수많은 그 대출 문자가 오는데 이게 정말 찐인지 그렇죠. 사기인지.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사건 가보죠. 이 사건 앞에까지는 조금 문자로서 문제였는데 이 사건은 여전히 지금도 먹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전통 수법. 예, 나 재벌집 사람이다. 재벌집과 나는 연관관계가 있다. 이게 아직도 되나요? 지금 SNS 시대인데. 많잖아. 주위에 보면 이게 달라요. 이게 좋습니다. 특정 최고급 자동차를 딱 타고 네. 그다음에 특정 사람들과 더불어가는 어떤 사교 클럽에 가고 여성 A 씨가 있어요. 예. 그 갖는 장소에서 이제 자기가 기업에 있는 사람들과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기업에 있는 그 사람들과 친분이 있어서 같이 동업도 하고 같은 어떤 투자도 한다. 이까지 들으면 긴가민가를 할 거 아니에요. 또 뭐 그러려니 하죠 요즘은.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없는데. 그러는데 저 사람. 지금 제가 이제 막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방송 사고가 나는 거예요. 방송 사고 예를 드는 거예요. 네. 탁 전화를 받았는데 네, 각하.
그러니까 그거 한 30년 전 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회장님 뭐 예. 예? 예.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 나더라도 저 전화 잠깐 받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면 사실 뭔가 하면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네. 특정 기업에 있는 그분 아까 뭐 여성이라고 밝혔으니까 네. 그 여성과 특정 기업에 있는 그 남성분과 결혼한 분 뭐 사모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여성이 네 사모님 네네 잘 지내죠. 예, 요새 그 새로운 상품이 그 기업에서 나왔던데 그거 너무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사모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좀 짧은 시간 연기를 좀 하신 거네요. 예, 예. 네,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 딱 지켜보면 진짜 진짜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네. 아 이거 제가 보기에 이거 진짜 이거는 안 먹힐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 이제 전화 끊은 다음에 누구야? 그러면 그렇죠. 아 H그룹 뭐 그분이야. 그 누가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네. 그걸 누가 믿어요? 우리는 안 믿는데. 네. 믿는 사람 많다니까 믿을 수 있다니까 이게 또 어떻게 네? 되는가 하면 이 다음 수법이 아니 그런 거 아니. 갑자기 우리 얘기하는 뭐 이제 승재원 의원이 재용이 형 누구예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까 그거를? 네. 이게 이제 네.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공인은 목소리도 알고 공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지만 네. 한꺼풀 밑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넘버 원은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지만 네. 그 밑에 넘버 2, 넘버 3, 넘버 4, 넘버 5는 모르기 때문에 네. 이게 3와 4와 5 사이에서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런 분이 있고 그분의 이름도 맞는 거고 그분의 성별도 맞는 거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정보도 맞는 것 같으면 네네. 이게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수법을 어떻게 한 단계를 더 들어가는가 하면 네. 아까는 전화만 받았잖아요. 네네. 어머 사모님 이랬는데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사모님이 자기하고 전화 통화 좀 하고 싶대. 내가 말 잘해놨어. 이번에 투자하는 게 정말 좋은 게 있는데 사모님이 직접 전화해서 이야기한대. 한번 받아볼래? 이래서 이 피해자에게 사모님이라는 사람과 직접 통화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기꾼과 또 직접 통화하네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런데 이게 사모님이 아니고 이 여성이 만들어 놓은 그러겠죠. 가짜들인 네. 거죠. 팀원이겠죠. 그렇죠. 팀원들인 네. 거죠. 네. 그 팀원들이 그런 형태로 이제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았는데 그 돈을 빼앗았는 게 2011년부터 네. 1년간 모두 12억 7천만 원, 약 13억에 가까운 돈을 이런 형태로 야금 빼앗았다는 거죠. 좀 약간 이해도 안 가고 액수도 그러니까 큰 돈이지만 12억도 큰 돈이고 야금도 지금 보니까 뭐 3천, 5천 이런데 7차례 약간 좀 안 화날 것 같은데 아니 저 재벌 사모님이 5천을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의 니즈가 그게 있으면 먹힙니까? 예, 먹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사건을 보고 사건 위에서 이렇게 사건을 조망하니까 네. 이거 절대로 이런 일 우리가 어떻게 속을 수 있지는데 네. 이게 3인칭 관찰자적 시점이 아니라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바라보면 네.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많이 다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뭐 물욕도 없고 명예욕도 없고 그냥 우리 목돈 연구소가 잘 되는 것만 바라는 아주 소박한 서민인데 네. 명예욕도 있을 수 있고 물욕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명예욕이 있는 사람 중에 특정 어떤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니즈가 있으면 네. 이 사람 진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연대해보고 동행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면 사실 그런 분들하고 알고 있는 A 씨는 네.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출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니즈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데 거기에 바라보고 믿고 원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정말 사람의 외로움, 사람이 필요한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해서 사람으로부터 야금야금 차라리 제가 봤을 때 처음에 10억 이랬으면 안 줬을 거예요. 처음에 3천만 원, 처음에 2천만 원. 이러니까 이게 자기 입장에서도 큰 돈이 아니거든. 저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금전적인 여유는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그 피해자도 어쨌든
그 자기도 어쨌든 그였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다시 한번 그래서 뭐 투자 쪽으로 권하고 땅 투자 뭐 했는데 싹 다 거짓 사기였었고요. 그렇죠. 처벌을 짧게 좀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뭐 이 사기꾼은? 아주 나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그 외로움을 공략해서 네. 끊임없이 돈을 받아냈기 때문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 예. 이 꼭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특경가법,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 5억이 넘어가면 네. 굉장히 중한 처벌받고 50억이 넘어가면 가장 중요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절대로 사기를 치려고 마음 먹는 분들은 자기 인생이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게 사기로 가능하니까 사기 치지 마시고 그리고 그전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짚고 알겠습니다. 도르는 사람은 네.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하나 더 해보죠. 가짜 의사 사건. 이것도 너무 웃기는 사건인데 네. 원래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성형 같은 걸 하려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가 되면 의사는 맞는데 네. 의사면 뭐 흉부외과, 신경외과, 뭐 네. 일반외과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분은 일반외과의 전문의를 땄는데 이 사람이 PS 성형외과의 전문의라고 이야기하고 속이는 거예요. 네. 속여서 수술을 했는데 그 성형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 수술이 돼서 피부가 괴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슴 수술해가지고 괴사했던 사건. 그래서 네. 이 피부가 괴사하는 걸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용납하겠느냐. 네. 그래가지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신고를 했는데 네. 여기서 결과는요? 여기서도 당연히 그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예.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의료법 위반이 되는데 여기서 꼭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병원에 갔을 때 전문의는 병원 바깥에 예를 들어 승재현 성형외과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예. 간판에 성형외과가 적혀가 있으면 네. 전문이고 무슨 뭐 승재현 의원 진료 과목 성형외과 이러면 전문의는 아닌 거예요. 네. 의사는 맞는데 전문의가 아니니까 네. 이런 부분을 조금 확실하게 찾아보시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정 부분에 특히 이제 비대면 상황이라서 자기의 알겠습니다. 어떤 약점이 네. 있으면 찾아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발품을 파시고 알겠습니다. 정확한 경험이 있을 때 승재현 피부과와 예. 승재현 성형외과와 승재현 의원은 다르다. 전공 과목 피부과, 예. 전공 과목 성형외과는 다르다. 예. 예. 피부과, 성형외과가 와야 전문이다. 오케이.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목돈지킴 연구소 승재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